안녕하세요. 페미경 TV입니다. 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아니, 멋진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 판화 전시인가요? 예. 예, 예. 교수님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저는 동파나만 한 30년 가까이 작업해온 강승희 작가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테마는 우리나라 곳곳을 이제 발로 뛰면서 그린 작품들이에요. 네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풍경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또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실에 와서 다시 심적 풍경으로 다시 전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를 주로 추구하는 게 명상세계의 표현이에요. 동양적인 어떤 느낌을 갖도록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주로 이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동양화 같고 수묵화 같은 느낌으로 아마 편히 이게 일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이제 미술관, 박물관을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차지해야 할 곳은 이것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그게 뭐냐? 동양성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양화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동판을 하고 있지만은 동판화에서 동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법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연구해서 왔는데 현재 여기 표현된 기법은 드라이 포인트 기법이에요. 드라이 포인트 기법은 뭐냐면 직접 판에다가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내는 작업입니다. 네네. 현재 지금 이게 니들로 찍고 그다음에 긁어내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낸 작업인데 현재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없습니다. 제가 좀 독창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도구에다가 네네. 만들어낸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동양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서의 고민 속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관람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고 동양적인 어떤 명상세계 쪽으로 이끌어주게끔 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그 농담이 표현된다는 게 동판에서 결코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딱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찍어서 그 농담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네. 찍었고 이야,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동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경계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산과 하늘과의 경계를 아주 부드럽게 가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판에서는 굉장히 그게 딱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역시 또 연구가 된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서 이걸 그린 건가? 이거 착각을 할 만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 사실은 여기에 다 이제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순간 좀 헷갈렸어요. 이게 동판으로 찍어낸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아련한 그런 느낌들이 표현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구로는 안 돼요. 지금 뭐 화방에서 파는 도구 갖고 안 되고 직접 도구를 네네. 만들었어요. 아주 그러셨구나. 열처리도 해가면서. 네네. 그래서 일반 하나씩 다 찍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흡사 이렇게 수묵화의 느낌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 그 판화 쪽에서는 솔드아웃을 한번 시키신 그런 예도 있다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저 작품은 이제 애호가들이 이제 많은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동양성, 그 다음에 어떤 조용함,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관람객 입장에서 내 작품을 갖다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분히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따뜻하게 와닿는 어떤 느낌, 이쪽을 그렇습니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뭔가 이제
작품에서 드러나는 어떤 수묵화 같은 느낌이 네. 정겹게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단색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컬러가 들어가는 작업 같은 경우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작업은 뭐 초창기에는 컬러를 작업 많이 했는데요. 아,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수묵화처럼 담백하게 표현하는 게 네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단색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단색이 아니고 아, 여기에는, 단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색깔이 섞여져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검정색 1도 톤으로 네.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청색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다이아몬드 블랙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색 아, 그럼 묘한 그 느낌이 섞여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검정은 아니었다라는 네, 생각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저기 뭐냐 수묵화에 보면 청몽 느낌 있죠. 청몽. 네. 약간 푸른빛 예. 그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카메라가 그 컬러를 받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가님, 이 전시가 좀 더 이 대중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전시장이 좀 약간,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전시장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언제까지 전시가 이어지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5월 14일까지 2주간 전시가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 인사동이라든가 이런 데 전시를 하다가 여기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통로라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판화라는 게 대중성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경직된 장소보다는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호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한 가지 좀 더 여쭈면은 우리가 판화 그러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가 아니라 그 복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좀 약간 뭐 예를 들어 그 일반 회화하고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찍어내는 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20장 찍고 있는데요. 아, 네네. 판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판화과 교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저기 751년에 저기 경주 불국사 다보탑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부처님 신신사리를 쌓던 목판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네네. 세계 최고의 네. 목판본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네네. 팔만대장경은 굉장히 유구한 그 어떤 목판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판화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발전 못한 이유는 네. 그게 그러한 복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이런 뭐 여러 가지 호응이라는 건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관람객 갤러리들이 판화를 사랑하고 애호하고 좋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판화의 대국이에요. 네네. 중국만 해도 지금 뭐 어느 현마다 전부 다 농민 판화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만 지금 상당히 판화가 다른 어떤 예술 부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이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예호, 사랑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어떤 판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 판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 어떤 하나의 느낌을 그려내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킹해서 결국은 프레스로 찍어낼 때의 그 어떤 우연적인 효과도 상당한 그 매력으로. 물론 우연적인 효과도 많죠. 네. 그리고 판화, 특히 동판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노동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제작 과정에서 오는 걸 뭐 프레스기를 돌린다든지 인킹을 한다든지 찍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찍어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작도 하고 네. 시장도 많이 확보가 되고 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날이 또 오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뭐 작업은 하고 있지만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판화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네. 해외 진출도 많아지고 이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리라고 네. 믿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전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해진 멤버들이 있어요. 추진하면서 잘 됐어요. 나도 이제 옷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참 이쁜 거 우리 그 사람이 좀 교수님, 그 동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점이 있어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누가 어떻게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이야 있겠지만 동판의 매력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가느다란 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세밀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판종도 동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매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식된 맛, 그런 걸 찾을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흡사 이제 저희가 이제 동판화 작가들이 가장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속이 잉킹을 해가지고 찍혀낸 박힌 맛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네네. 그러니까 동판에 잉킹을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찍어내는 그 잉크가 박혀 있는 맛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동판은 이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고 아주 표현의 영역에서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없는 섬세한 선과 맛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어떤 섬세함 때문에 결국은 돈을 그 위패를 그렇죠. 방지하는 예, 돈 예.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지폐가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이루어지죠. 네네. 인그레이빙은 뷰린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아주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동판에다가 새긴 다음에 수은 코팅을 해요. 네. 그래서 몇백만 장을 찍어도 이게 이제 뭐니까 마모가 되지 않게끔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파나가 예.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그럼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 후진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파나 더 많은 그런 후배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